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내비게이션 진행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제 한국의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는 한국형 이 내비게이션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솔라스 선박뿐만 아니라 논 솔라스 선박에도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해양수산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등록된 선박 척수는 6만 5천여 척이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사고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선이 해양사고의 88%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소형 논솔라스 선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어선들도 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은 선박과 육상 시스템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는 IMO 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한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솔라스 선박뿐만 아니라 논 솔라스 선박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해역의 특성 상황들을 반영해서 만든 한국식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하는 항목들인데요. 먼저 사고에 취약한 선박들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사고 위험이 큰 선박에게는 경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는 선내 시스템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선박의 보건성이라던가 화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모든 선박들을 다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서비스의 대상은 국적선 중에서 여객선 그리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선박입니다. 세 번째는 최적의 안전 항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서비스는 소형 선박을 위해 논솔라스 선박을 위한 전자해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표준화된 전자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운항하고 있는 소형 선박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5-1 그리고 5-2 서비스의 경우에는 솔라스 선박과 논솔라스 선박에도 적용이 됩니다. 5-1번의 경우는 도선사와 예선 지원 서비스이고요. 5-2번 서비스는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상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내비게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는 2013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자체는 201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프로젝트 종료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R&D 팀이
그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IMO의 전 세계 무선 항법 시스템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 구조에 따라서 저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먼저 해상 정보에 대해서 액세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한국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등록 척수가 6만여 척이 넘는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E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의 표준화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TE 마리타임이라는 것을 해안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구현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LTE 마리타임의 타겟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LTE 기반 통신 서비스로서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지역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LTE 마리타임의 평균 다운로드 커버리지는 3Mbps고요. 그리고 100km 바운더리 내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3Mbps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LTE 마리타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상에서 또는 선 내에서는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원활하게 육상 시스템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심우성 박사님께서 다음 세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선박 유형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자를 파악하고 또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송수신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유럽과 한국의 R&D 팀은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MCP입니다. MCP는 스마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R&D 팀들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ID 레지스트리, 서비스 레지스트리 그리고 메시징 레지스트리가 있는데요. MCP는 원활하게 정보가 교환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 교환에 있어서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한국의 선박들과 또 다른 국가의 선박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IMO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통 데이터 구조와 모델을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100를 저희가 데이터 모델 기준으로 통신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때 IMO의 S100를 기반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표준 데이터 모델은 기술적인 정보 그리고 서비스의 데이터 구조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스마트 내비게이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데이터 산물에 대한 스펙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양식을 통합적으로 표준화해서 엔드 유저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기상 정보, 해양 안전 정보, 그리고 전자해도 등등의 정보들이 이러한 데이터 모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S101 전자해도 표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S401 등의 이제 기존 표준을 사용해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선상 기기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상 기기라고 함은 서비스를 정확하게 전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선상의 장비들을 이제 구현하고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선상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박의 규모에 따라서 어떤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엑디스를 하나의 터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제 중소형 선박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선박의 경우에는 ECS를 통해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기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개인 정보 기기들 또 모바일 기기들의 경우에 MCP 프로토콜을 통해서 또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LTE 마리타임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정확하게 하고 통신을 통해 얻은 정보를 정확하게 전시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에 실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선박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서비스 아키텍처의 설계입니다. 서비스 아키텍처의 설계를 통해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 서비스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해상에서 여러 가지 트라이얼도 많이 해보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해상에서 했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환경 정보를 고려해서 그리고 선박의 위치를 고려해서 서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비스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오류, 장애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이 서비스 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에 통제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서비스 운영센터입니다. 이 운영센터의 스크린을 보면 현재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에는 실시간 선박 위치, 선박의 속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LTE 마리타임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되고 있습니다. 또 LTE 마리타임 그리고 ECS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해상에서 여러 번 시험을 하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 ECS가 설치된 선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선박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번 이러한 통신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기를 설치하고 해상에서 시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드론을 사용해서 촬영한 것인데요. 저희가 해상에서 시험한 과정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제 작은 카 페리선이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에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테스트했습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들이 적절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본 바, 이 여객선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서비스의 운영을 좀 검증하고 에러는 최소화하고 또 정보의 퀄리티를 더 높이고자 올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한국의 IMO의 이 내비게이션을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솔라스 선박뿐만이 아니라 솔라스가 적용되지 않는 소형 선박에도 적용이 되고요. IMO의 이 내비게이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상에서 시험을 하고 개선 작업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면 2021년에 이제 첫 번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선박 간에 그리고 선박과 육상 간에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네트워크나 프로토콜, 데이터, 디바이스, 서비스 이러한 부분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해사 분야는 자율 운항 선박이라던가 항만 자동화 등등의 편익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박, 그리고 새로운 해사 산업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분야의 기술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그리고 통신 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 내비게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해운 분야의 디지털화에 성공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